네, 안녕하세요. 판정법 진행을 맡고 있는 최영일입니다.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세 분의 이 전문 패널 소개드릴 텐데요. 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과장이십니다. 김정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서울신문의 민환 기자, 허백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백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수사까지도 커버해 주시는 최고의 김영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민 변호사입니다. 네, 자,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정말 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그 선거를 투명하게 지켜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제도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흥미진진한 주제가 펼쳐집니다. 바로 기부행위입니다. 기부행위. 정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로 언론의 선거 때마다 종종 등장하는데요. 예전보다 좀 우리가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오늘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얘기죠. 정말 또 유권자들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밥을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풍조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옛날 어르신들은요, 아니 선거가 왜 이렇게 밋밋해? 그래도 이제 밥은 줘야지, 간식은 줘야지. 이런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부 행위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한번 꼼꼼하게 정해 보도록 하죠. 김 변호사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부라는 것은 사실 네.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착한 기부. 그렇죠. 네. 그런데 선거법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금품을 제공받는 금품과 향응과 어떤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기부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선거구민이나 그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나 모임 혹은 더 나아가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어떤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그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요. 현직에 있거나 입후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아예 그 언제나 기부행위가 금지되고요. 그리고 제3자도 후보자나 입후보할 사람을 위해서 그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것도 처벌되도록 규정이 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김영란법 시행 후에 학교에서 저도 강의를 가는데 자, 캔커피를 하나 줘도 다른 학생이 신고하는 거예요. 김영란법 위반이다. 근데 혹시 예외 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친족 간의 관혼 상제에서 뭐 경조사, 네. 축보이금을 제공하는 경우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무방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말이 되거나 했을 때 장애인 복지 시설이나 이런 곳에다가 구호 금품 같은 경우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 허용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겨울 시즌 되면 우리가 연탄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회적인 공헌에 해당하는 것은 괜찮다. 네네. 김정은 변호사님이 기부행위는 가장 전문가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이 기부행위에 대한 금지, 규제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이 지금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것이 1994년에 제정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목적은 한 가지는 공정한 선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자라는 것이 이 공직선거법의 큰 두 가지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강하게 규제된 것이 금품 선거로 대변되는 그 기부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뭐 막걸리 선거다. 맞아요. 혹은 고무신 선거다. 맞아요.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기부행위가 과거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던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또 미풍양속처럼 치부됐던 때도 맞아요.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후보자들의 어떤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매수행위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기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었고요. 처음에는 그 선거일 전 180일부터만 금지됐던 것이 지금은 전면적으로 상시 금지가 되었고 그리고 기부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유권자까지도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마 보셨겠지만 50배 과태료 폭탄 네. 뭐 이런 네.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평론가님이 네. 그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2만 원짜리의 식사를 얻어 드셨다 네네네. 하시면 이제 50배니까 얼마일까요? 50은 얼마예요? 10배면은 네.
20만 원이고. 계산하시면 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1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시는 겁니다.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처벌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과거에 우리 이 역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뿌리 깊게 그렇게 금품 선거가 이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규제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기부행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규제가 있는 걸 보면 존재한다는 반증일 텐데 허 기자님,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이제 규제가 강화돼 나가면서 이 기부 행위라는 게 선거에서 좀 줄어들고 있는지 혹은 또 늘어나고 있는지 여전한지 궁금한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상으로는 일단 줄고 있는 것으로는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회, 2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선거 사범에 대해서 통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반적인 선거 사범 수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는데요. 금품 선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2016년에 있었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금품 선거로 걸린 경찰에 입건된 선거 사범이 19대 때 30%였다가 20대 때는 20%로 줄었더라고요. 다소 줄었네요. 통계상으로는 줄고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것이 과거에는 정말 대놓고 뭐 고무신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네네. 누구한테 봉투를 찔러주거나 그런 행위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거를 기부 행위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약간 좀 따져봐야 하는 좀 네. 애매한 기부 행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뭐 흑색 선거, 비방 이 얘기 할 때도 이제 오프라인 인쇄물을 통한 뭐 이런 것보다도 명함을 통한 것보다도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옮겨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모티콘으로 기프티콘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프팅은 커피나 뭐 케이크 이런 거 주면 어떨까? 이게 걸리나? 물론 걸릴 텐데 적발이 좀 예전보다 어렵지 않나 이런 또 걱정도 되네요. 자, 실제로 좀 줄어들고 있는 과정을 기대해 보는데 이 규제 강화 외에 이 기부 행위라고 하는 이 금품 살포 이런 게 좀 줄어들게 된 다른 요인은 혹시 있을까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뭐 규제 강화라는 것이 법도 엄격하고 실제 법을 운용하는 수사기관도 굉장히 엄정하게 수사하고 네. 구속의 기준도 강하고 이런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경험이 좀 축적이 된 것 같고 특히 적절하게 말씀하셨는데 50배 폭탄 또 지방에서 무슨 뭐 이 동네 어르신들 쫙 네, 모아갖고 네. 가서 뭐 2만원씩 했는데 전부 다 100만 원씩 낸다. 뭐 이런 거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 이 파급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됐고 이제 경각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디지털 증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CCTV 찍히지, GPS 찍히지, 뭐 문자 찍히지 다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발각될 가능성도 네. 훨씬 높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좋게 보면 이제 투명사회가 되는 건데 빨리 사회적 인식 자체가 바뀌어서 자, 이거 드시고 가시죠. 그러면 절대 안 될 일을 하고 계시네요. 하는 좀 사회로 우리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례로 들어가서 역시 사례로 보는 게 우리 판정법의 최대 강점인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 금품 살포, 기부행위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그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금품 제공을 통해서 후보자가 그로 인해서 득표로 연결돼서 네. 득표에 유리하게 되는 것을 이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기부행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그 입후보하려는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선거구민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네. 그 선거구민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선거구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선거구민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이때 이제 선거구민하고 연고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자기는 이제 밖에 살아요. 선거구 밖에. 거기 안 살지만 그 자신이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는 뭐 혈연적 관계라든지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선거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뭐 직장 동료든 그 사유는 불문하고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진행자님은 고향이 네. 어디시죠? 저는 서울이에요. 서울이신데 네. 혹시 배우자께서는 배우자는 네. 서울이에요. 두 분 다 서울이시네요. 네. 우리 근데 저기 처가는 네, 이제 충청도. 충청도시구나. 공주 부여. 네. 그러면 이제 충청도 공주 부여에 네.
이제 그 처가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연고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저 진행자님이 평소 알고 지낸 친구분 중에 충청도 그 처가가 있는 지역구에 뭐 되게 친한 많아요. 의원이 있으시다.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밥을 드시면 네. 밥을 드시고 나서 밥값을 안 내시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시는 걸린다. 거죠. 예, 예. 아, 와닿는데요. 예, 예. 아, 그분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이런 이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선거 구민은 당연히 안 되지만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예. 범주에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 있다. 어쨌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김영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밥 자기가 사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거든요. 네. 이때도 참 이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네,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맞아요. 1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다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의 선거구 획정 방식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국회에서 이제 워낙 선거구 획정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 협상을 계속하다가 이제 아직 입법을 못한 단계였습니다. 근데 딱 그 시기인 2016년 1월에 이제 한 후보자가 그 자신의 기존 지역구 말고 그 옆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 9명에게 16만 원어치의 이제 밥을 사서 문제가 네. 됐어요. 그래서 결국 재판에도 넘겨졌는데 1심하고 2심에서는 선거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밥을 얻어먹은 유권자들이 선거구민, 그러니까 선거구민이 아니다. 선거 구민으로 네. 볼 수가 없다. 네네. 그래서 그 무죄를 선고를 네.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뒤집혔는데요. 음. 대법원에서는 선거인에 대해서 이제 그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어떤 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선 선거구가 없는 게 맞았지만 이 어떤 정황상 그다음에 과정을 봤을 때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넓힌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네. 하라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파기환송 됐습니다. 네. 이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 유사하게 선거법에는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기부 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매수 행위에 대해서 매수를 유도했을 경우, 매수를 했을 경우를 또 처벌하는 그 네, 조항이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주고 밥을 샀고 네. 매수한 부분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념이 선거 구민이 아니라 선거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선거 구민과 선거인은 좀 다른 것이 선거인은 이제 그 선거인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네, 표현을 네. 써서 선거인의 범위는 좀 넓은 편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거죠. 그래서 기부행위 파트에서는 무죄로 볼 수 있고 매수해서 이렇게 이외 유도한 부분은 유죄로 본 사안이라고 해서 좀 첨언을 네. 드립니다. 자, 예.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조금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예. 있네요. 예. 우선 기부 행위 외에도 매수 행위라고 하는 게 또 그렇죠. 따로 예. 개념 규정이 돼 있고 예. 선거 구민과 이 어떤 연고가 있는 자 그거는 기부행위. 뿐 아니라 예. 선거인이라는 개념도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권자가 언제든 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밥 사주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네, 이게 안전한 게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호의를 베푼다는 것을 선거와 관련해서는 너무 좀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20대 총선 때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황에서 검찰도 좀 난감했을 것 같은데 그때 검찰은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뭐 그걸 담당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제 경험상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그 아직 선거구가 없다. 그러면 전국에서 누가 누구에게나 돈을 줘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나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선거구가 없으니까 전국에 누가 누구에게 준 것도 다 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결국은 본 것이 장내 지역구다. 그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은 이제 그런 곳에 돈을 준 것, 음. 그거를 이제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네,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준 사람이 그 장내 지역구를 생각한다는 건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선거운동 목적이냐? 서울 사람이 굳이 저 부산에서 가서 돈 뭐 특별히 친구들하고 술 먹은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네네. 서울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뭐 종로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데라든가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선거운동 목적이 있느냐 네, 네. 이거를 이제 보는 게 주요 관심사였을 어. 것이고 그 목적이 있는 걸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누구랑 갔느냐 네. 그때 혹시 가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제가 이번에 종로에서 이번에 좀 나가려고 하는데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했느냐 안 아. 했느냐 뭐 그런 것들을 더 그렇죠.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또 그 당시의 정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직 선거구라는 선이 그어지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또 파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우리가 이제 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게 찍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찍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입후보하려고 하는데 저의 업적이 담겨 있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도 기부 행위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고 기부행위 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준이 있겠네요. 이게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선거법상에서는 업적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공무원이 자신의 그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아, 공무원 관련돼서 네. 그리고 그 돈을 나눠주거나 뭔가를 나눠주는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또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사안은 아마 판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사안이냐면 이제 현직 구청장이 자기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잡지책을 나눠주는 형태로 아, 했습니다. 네. 그 잡지가 그냥 뭐 무가지 형태의 그런 잡지가 아니라 하나에 10,000원여 상당에 해당하는 유가 잡지네요. 유가 잡지고 골프 잡지였습니다. 골프 잡지에 그 자신의 그 구청장, 현직 구청장의 업적을 넣어서 그것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포를 했던 행위였죠. 현직 구청장이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도 처벌되는 것이고 네, 네. 그리고 그 수단으로 골프 잡지를 무료로 배부한 것도 기부행위로 처벌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기부행위로 처벌될지 말지는 실제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골프 잡지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해서 그걸 무가지가 아니고 유가 잡지를 배포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입건이 돼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 신분이 될 텐데 이 구청장도 뭔가 할 말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자기 인터뷰에 응해서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지인들에게 가까운 이제 지인들에게 나눠준 것뿐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는 이게 어쨌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기가 다음에 이 사람이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데다가 이제 제공을 받은 사람들도 단순히 지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선거인에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공이 됐다. 그래서 선거운동에 이제 금지가 되는 기부행위가 해당된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 법원에서 이제 선거법 전담 재판부들을 취재를 해보면은 그래요. 이게 국회의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데요. 약간 판결을 뭐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어떤 느낌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더 좀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일단 유권자의 범위가 이 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갖고 있는 그 선거구와 그 다음에 어떤 서울시 또는 뭐 어디시 뭐 광역시 그러네요, 아니면은 광역은. 그냥 일반 기본 시더라도 그냥 시더라도 기초단체장이더라도 그 유권자의 수가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현역 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어떤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우리가 흔히 보면 국회의원이 더 힘이 세 보이긴 하지만 네. 이분들은 이제 국가의 어떤 입법에 파워가 있는 거지 실제 지역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파워가 훨씬 세다. 그렇게 해서 선거법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판결을 하더라고요. 그런 또 이제 네. 직에 따라서 네. 차등이 있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럼 지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중앙정치라고 부르는 입법부 국회는 중앙정치 무대인 것이고 이 지자체장이 광역이든 혹은 뭐 기초든 훨씬 스킨십이 더 많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 내부 절차나 지침이 궁금한데 이 수사에 들어갈 때 선관위와 좀 어떤 협조가 이루어집니까? 이런 선거 때가 되면은 뭐 평시에도 뭐 자주 교류를 하지만 선관위 그다음에 뭐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이렇게 자주 협조를 위한 회의를 합니다. 이 선거가 되면 물론 반드시 네네. 하죠. 뭐 명칭은 뭐 지역에 따라서
공안대책협의회가 될 수도 있고 선거대책협의회가 될 수도 있고 뭐 명칭은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리고 레벨도 뭐 지휘부 레벨에서도 회의가 있고 또 실무자든 실무자 레벨의 네, 회의가 네.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는 좀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적인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선관위에 누구에게 빨리 통화해서 네. 어떻게 뭐 대책을 세우자든가 이런 걸 이제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 선거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절차적인 측면, 그다음에 최종 처리할 때 처리의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그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보고를 하고 또 뭐 수사를 해서 어떻게 구속을 해야 되면 보고를 하고 구속이 되면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그 처리 절차에도 있고 처리 기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얼마 이상이면 예컨대 구속을 한다. 명함이 뭐 몇 장 이상이면 뭐 구속을 한다. 이런 네.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돈의 기부 행위에 관련해서 보면 그 수년 전에도 벌써 50만 원 정도여도 보통 구속 기준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뭐 조금씩 경제 사정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네. 아마 뭐 3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도 사안에 따라서는 크게. 구속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될 게 말씀하신 대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검찰, 경찰 그 해당 지역구마다 선거 시기 전후가 되면 상당히 엄격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식하면 오히려 그런 유혹이 들더라도 좀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제가 조금만 좀 네네, 첨언 첨언하셔도 하겠습니다. 되죠. 네. 이게 이제 뭐 아주 구체적인 절차가 있고 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 얘기를 드리면 혹시 우리 그 시청자들께 생각하기에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뭘 관리하고 누가 통제하고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혹시 누구의 입김에 맞춰서 네네네. 고위 이 높은 분들의 입김에 맞춰서 수사하거나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 규준을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네. 수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이 선거라는 거는 전국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인 상황이고 형평성이 무엇보다도 사실은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저기 지방에서는 예컨대 얼마를 받았는데 구속이 안 되고 저희 다른 군에서는 또 예컨대 얼마면 구속이 됐다. 그러면 그럴 수 있네요. 이건 뭐 어느 정당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논란이 그렇죠, 생길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아주 통일적인 기준, 형평성이 특히나 유지될 필요성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평성 또 무엇보다 합리성, 타당성 다 이제 확보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뭐 과거에는 이제 어떤 편파 수사 이런 얘기도 많이 언론에 나오고 해서 높아심에 또 우리 김영민 전 검사이신 변호사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쭉 한번 묶어보니까 여러 가지 또 법원의 판단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부 행위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선물 세트도 있을 수 있고 식사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이 기프티콘은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될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줬는데 안 줬다고 이제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CCTV라든가 뭔가에 확실히 찍혔다고 생각되면 발뺌을 못 하겠지만 아니야 아무도 못 봤을 거야. 그런 사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처벌합니까? 예를 들면 식사나 관광 경비를 마치 이렇게 격출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도 하고 혹은 이제 말씀드릴 판례처럼 들통이 나니까 나중에 우리는 개인은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했다. 일정 금액 n분의 1로 분담을 해서 입금해 주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마치 공짜 식사가 아니었던 것처럼 머리 좋은데요? 그렇게 네. 모의를 하는 은폐를 하려는 시도도 심심치 않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판례는 이제 어떤 특정 정당 소속의 현직 군수가 이제 자기 지역에 있는 그 같은 정당의 그 청년위원회 위원장, 뭐 총무 이런 사람들 한 20명을 모아서 식사 자리를 했는데 그 식사 한 끼를 이제 제공을 한 거죠. 했더니 근데 그게 이제 기소가 됐던 사안인데 이쪽 피고인 쪽에서 얘기를 주장한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식사 한 끼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그 일상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검사 양반 인정도 없어. 뭐 그러니까 이랬겠네요. 네. 참 매몰차네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쟁점이 된 사안인데, 근데 이제 이 이면에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냐면 첫 번째 그 A 그 군수가 그 총무랑 그 청년위원장한테 사전에 연락을 먼저 해서 우리 이렇게 식사를 해보자꾸나 일정을 세팅을 한번 했고요. 자리를 준비 예, 주선을 만들었군요. 본인이 이제 그 주선자가 돼서 만들었고, 두 번째 그때 그 식사 시기가 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내기 위한 후보자 경선 시기에 아주 근접했던 네.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회장과 총무가 단지 뭐 청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서 나름의 유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네 번째로 그 참석자가 다 모인 자리에 A 군수가 직접 가서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시지요 이러면서 또 그 자기만의 그 또 생색을 내면서 이렇게 또 했으며, 또 그 사람이 이제 곧 이제 후보자 신분이 될 예정된 사람이라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판례 그 법원에서는 이것이 그 어떤 뭐 선의의 사회적으로 의례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식사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유죄를 내린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를 이렇게 노린 되게 어떤 지능적인 그런 유형의 기부행위 사건이었죠. 네, 예. 이해가 돼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뭐 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딱 이게 획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딱 획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은 그 변호사가 먹고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긴 하고. 맞네요. 일단 이제 몇 가지 좀 사례들을 좀 네. 뭐 단순한 사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돈을 안 받았다, 돈을 안 줬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발뺌. 경우들이 있죠. 네. 처음에는 이제 수사할 때는 다 자백을 하고 재판 단계에 가서 그때 이제 말을 맞추죠 서로. 그거 전달해 주라고 돈을 내가 받긴 받았는데 내가 그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사실은 안 줬다. 네,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잘해야 되는데 대개 그런 경우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나고 팩트가 만약에 준 거라면 나중에 돈을 마련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그런데 있더라고요. 나중에 돈을 마련하려면 은행에 가서 급히 돈을 찾아요. 아, 그런데 이 돈에는 사실은 일련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 번호를 추적하다 보면 집에 옛날에 받은 돈 그대로 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조폐공사에서 나온 날짜를 수사해 보면 이미 돈 준 날짜보다 훨씬 이후에 나온 돈이고 그렇게 해서 들통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디 예컨대 뭐 후보자 사무실이나 어느 장소에서 돈을 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무실에 대한 자세한 이제 정황을 얘기를 하죠. 네. 뭐 소파가 어디 있었고 탁자가 어디 있었고 이렇게 다 수사가 된 마당에 먼 훗날 이제 위치를 다 바꿉니다. 소파하고 탁자 다 위치 바꿔놓고 지금 거기 가봐라. 그렇게 안 생겼다. 그 소파도 아예 바꿔버리든지 그렇게 안 생겼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지면 뭐가 나오냐면 선거 사무실 개소식 할 때 찍었던 사진이 나옵니다. 홍보를 반드시 했겠죠. 네, 그 옛날에 했던 그 사진 보면은 지금하고 소파 위치가 다르고 그 이 돈을 주고받을 때 그 소파 위치가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줬느니 안 줬느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식으로 들통이 나는 경우가 좀 증거가 있고요.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긴 줬는데 그게 뭐 사회상규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의례합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어느 그 조합장 지방에서는 조합장 그 선거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그 이제 조합원 그 병원에 있는 조합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 인사 좀 하고 봉투를 놓고 나온 경우가 네. 있었는데 그 지역의 어르신이고 병문안 갔다가 그냥 그야말로 병문안 하는 그 의례적인 비용으로 준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게 진짜 그런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왜 갔냐, 그 사람과는 무슨 관계냐, 뭐 옛날부터 계속 교류하던 관계냐 아니면 교류하지도 않는 관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간 거냐, 주면서 무슨 말을 했냐, 나 이번에 나가려는데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했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참조를 해서 결국 진짜 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 선거 목적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관행이니 관습이니 뭐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명문화돼 있으니까 그것은 뭐 하면 다른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김용 변호사님 무서운 분이네요. 네. 다 전에 찾아내, 뒤져서 다 지금. 찾아내고.
그럴 수도 있다는 네. 거지 사실 100%다 찾지 네. 못합니다. 변호사가 아니고 경찰대학에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후학을 양성하셔야 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허 기자님,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를 보고 들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어떤 느낌이세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가장 난감한 게요. 자기를 아주 고생해서 도와줬는데 밥 한 끼 못 사주는 그 매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 한 끼, 뭐 소주 한 병. 한마디로 이제 인간관계를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렇겠네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전에 현역 국회의원 중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그냥 선거 사무소를 여는데 거기에 떡을 먹으라고 이제 놔둔 거죠. 근데 그 정도 간식은 이제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젓가락을 넣느냐, 뭐 이쑤시개를 넣느냐 해서 네.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은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 네.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손으로 집어먹으면은 괜찮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렇지만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뭔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좀 받아들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펴본 것 같아요. 기부행위 금지. 이게 만약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분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법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선거 때마다 투표하는 분들도, 유권자들도 이게 알고 있어야지. 10,000원짜리 그냥 아유 따뜻한데 국밥 한 그릇 줬네 그랬다가 50배를 물어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요. 끝으로 꼭 첨언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김정은 변호사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금권 선거 그리고 돈 선거라는 기부행위가 그 후보자의 어떤 자질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그 선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네. 근데 가끔씩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뭐 받고 안 찍으면 되지. 뭐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유행이 한 몇십 년 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든지 간에 금품 선거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의 민의를 왜곡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 스스로가 뭐 저부터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유권자 스스로가 조금 자존심을 지키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저 그 의원이나 저 자치단체장에게 우리의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당당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좀 품격 있게 네. 그 이제는 그 금권 선거, 뭐 돈 선거를 다 역사의 유물로 생각해서 박물관으로 보내버리고 예, 저희는 이제 이렇게 금품 주지도 않고 받지도 네. 않는 선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품격 또 문학적인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과거에는 받고 안 찍지 뭐 받고 다른 사람 찍지 뭐 이거는 그때 받는 사람은 처벌 안 될 때고 지금 이제 받는 사람도 처벌 과태료를 세게 맞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허 기자님은 어떤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으세요? 네, 아까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권자들의 그 반응을 조금 알아볼 때 선거 때마다요.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만큼 또 냉철하게 보고 있다는 거를 후보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조심해야겠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정말 그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꼭 후보자 직접이 아니더라도 누구 친해서 따라갔다가 그냥 모르고 밥 먹을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선거 때만 되면은 좀 호의와 이게 이제 네네. 뭐 인간관계를 망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호의를 조금 이렇게 접고 이렇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주 퍼뜩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방송 출연 같이 하다 보면 꼭 또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몇 날 몇 시에 좀 어디로 좀 와줘 그러면은 그분이 와달라는데 뭐 난 시간은 있고 가는데 그게 유사 현장 같은 거예요. 그럼 압불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입후보한 분들은 연락을 안 받아요. 아, 그래서 그런 네.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출판 기념회다 네네. 혹은 어떤 행사를 할 때 토크 콘서트. 예, 뭐 예를 들면 전문 MC라든지 사회 전문 바다로 가수가 가거나. 와서 네. 이렇게 여흥을 돋구거나 하면 그것도 금전적인 출연료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부행위 걸리지만 이제 뭐 아마추어가 와가지고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리 평론가님도 전문 네. 그런 진행자시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제가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네요. 자,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김영민 변호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선거 범죄는 다 중요한 범죄지만 네. 그 중에도 돈 선거 이거는 뭐 가장 중대한 중범죄입니다. 30만 원, 50만 원으로도 구속될 수 있고 네. 그렇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구속까지 될 수 있다. 그럼 구속은 아니어도 5만 원, 10만 원도 큰 탈이 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 공부했네요. 제대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이 토론에 귀를 쫑긋 기울이셨다면 이제는 기부행위 금지 왜 하는지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판정법 판례로 만나는 이 정치관계법 오늘 세 번째 시간도 정말 알찼고 유익했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